MX5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림은 섹션도로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장비에 있어서는 절삭유가 MX5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할 때 원리가 세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입구에 있는 입구의 크기와 압력의 변화, 출구의 압력과 유량의 변화가 첫째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벤츄리 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돌출 부분이 규칙적으로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유체가 통과하게 되면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일정한 속도와 간격으로 움직이듯이 유체가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플립플롭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돌기 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토네이도와 같이 와류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굵은 입자의 절삭류가 가는 입자의 마이크로 버블과 나노 버블로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마이크로 버블을 우리가 절삭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MX5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마이크로 버블이 공작물과 절삭 공구, 그 다음 연마석과 접촉해서 터지면서 증발할 때 주변에 있는 잡열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현상을 이용해서 가공열 발생을 완벽하게 억제해주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이크로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그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터지지 않습니까? 터질 때 주위에 있는 액체는 2차 진동인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해서 연마석의 눈막힘을 막아주고 구성인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공고 수명을 2배 이상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네이도와 같이 가공액을 강렬하게 교반 또는 혼합시키게 되면 난류가 발생해서 액체가 달라붙는 현상 또는 휘감기는 현상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코안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안다 효과에 의해 가지고 가공액이 절삭 공구 날과 연마석에 휘감겨서 더욱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절삭날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절삭날과 소재의 아주 미세한 틈새까지 완벽하게 절삭류가 따라 들어가서 열을 빼앗아오는 원리가 바로 이 코안다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X5를 썼을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효과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공 시간을 단축해서 놀라운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데 절삭 속도와 피드를 충분히 당길 수 있습니다. 작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 변형을 완벽하게 거의 제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변형으로 인한 불량률을 거의 제로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절삭 공구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삭 공구 수명을 늘린 만큼의 원가 절감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공구 수명을 늘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MX5 특징을 잠시 설명드리면 금속 대 금속의 마찰열을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우리가 금속과 금속이 쇠를 가공을 할 때 가장 많은 열이 칩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70% 열이 칩으로 도망가는데 칩이 열받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을 나중에 동영상이나 화면을 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와 액체의 효과적인 혼합을 시켜줄 수 있고 높은 세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MX5를 주로 사용하는 장비의 절삭류 탱크를 보게 되면 계속 깨끗해지는, 점점 깨끗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액체 연료의 완전 가스화를 도와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제품을 응용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작기계에는 밀링이나 터닝, 그 다음 그라인딩 머신의 수용성 절삭류의 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만나게 된 배경도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엔진 및 버너 연소 효율 향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엔진의 연소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 개발돼서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그다음 공기 및 가스 등의 확산 교반을 시키는 데 응용할 수 있고 제품 및 부품의 세정 효과도 높여줄 수 있고 약품이나 페인트, 주스 등의 교반 및 혼합하는 데도 응용할 수가 있고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샤워기에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제품이 상용화돼서 이미 판매가 일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MX5를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평면 연상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수직으로 제품을 장착을 하고 한 개의 노즐로 연마석의 절삭률을 뿜어주는 것이 됩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수평으로 제품을 장착을 해놓고 Y자 형태로 두 군데의 노즐을 향해서 노즐을 이용해서 절삭률을 뿜어주는 형태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머신 센터입니다. 계산된 용량의 MX5를 장착을 하는데 그 용량 한 개를 달아서 Y자 형태로 두 군데로 절삭률을 뿜어줄 수도 있고 그것에 절반 되는 두 개의 제품을 장착을 해서 각각 노즐을 만들어서 두 군데에서 절삭률을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장비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테스트했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평면 연삭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머신 센터에서 테스트입니다. 먼저 평면 연삭기에서 보게 되면 초경을 사용해서 초경 소재를 연마를 합니다. 이때 200파이의 휠과 10mm 폭의 휠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삭기는 회전수와 이송 속도와 절삭 속도는 변경을 할 수가 없죠. CNC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없었고 절임량을 3미크론씩 먹이던 것을 25미크론 8.3배까지 많이 먹여도 아무런 부담 없이 더 완벽하게 절삭이 됐다는 것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연삭기에다가 이 제품을 적용을 하면은 맥시멈 8배 이상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신센터에서는 SKD11 재질을 가지고 13파이 하이스 드릴로 드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삭 속도를 3배 당겼고 이송 속도를 4.3배 당겼고 절임량은 1.4배까지 당겨도 아무런 무리 없이 완벽하게 냉각을 시키면서 절삭이 됐던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던 장면이 됩니다. 한 4분 정도 되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공하기 전에 소재의 평면도를 측정을 합니다. 재질은 S50C가 되겠습니다. 0.022mm가 되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절삭률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흐르는 절삭류와 뭐가 다른지 보시게 됩니다. 절삭류가 완벽하게 바닥에 쫙 깔리는 현상, 이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코안다 효과가 되겠습니다. 회전수 1500에 피드 400에 G81 사이클로 동시에 48개의 홀을 동시에 가공합니다. 20T 이상이 되는 소재로 G81로 드릴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가공 끝났습니다. 드릴을 바로 손으로 잡습니다. 아무런 뜨거운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현재 질삭 칩 상태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냉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엔드밀 작업. 이렇게 드릴 48개로 파고 그 다음에 자구리까지 팠는데도 열 변형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측정을 합니다. 0.022에서 0.028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테스트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이 좀 난삭 소재 중에 해당되죠. 그때는 그 조건에 맞게 850rpm으로 피드 200으로 동일하게 G81 사이클이 있어서 48개 홀을 동시에 가공을 합니다. 소재 특성에 따라서 절삭되는 소리가 약간 틀린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엔드밀 작업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절삭류가 비산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삭기 테스트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코한다 효과를 손으로 느껴보는 장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주인공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현재 0.1mm를 조립을 해서 연마를 합니다. 자, 0.2mm로 조립을 합니다. (0.35mm) 조립을 했습니다. 아까 머신센터와 틀리게 거품이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삭기의 고유 특성입니다. 참고로 연삭에서 0.35mm씩 조립을 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경험을 하면 못 해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얇은 판 같은 경우는 변형이 굉장히 많죠. 절상면과 변형을 체크합니다. 굉장히 만족하죠. 중요한 것은 변형량이라는 것.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확인됐고 이제 측정기로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이런 판을 3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0.3mm 동시에 내려가는 것을 시연해 보입니다. (0.2mm로 각자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0.35로 해보자가 돼갖고 0.3을 장입을 해서 동시에 연마합니다. 연마에서 석장을 붙였는데 완벽히 하나처럼 열 변형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한국에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장비에서 하기 전에 이 제품을 밀링을 하기 위해서 밀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절상률을 뿜어냈는데 밀링 헤드에 완벽하게 절상류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회전력에 의해서 튕겨나가지 않고 완벽하게 따라붙습니다. 그 다음 이 많은 절상류가 튕겨나가는 것보다는 바닥으로 완벽하게 깔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쿼안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링을 하고 난 이후에 칩 상태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장비 색깔보다도 더 하얗게 원 소재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전혀 칩에, 소재에, 공구에 전달하지 않고 완벽하게 버블이 안고 도망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와 똑같이 서서제를 동일한 조건으로 850에 피드 200에 G81로 저희들은 42개 구멍을
동시에 가공을 하고 역시 드릴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20도, 24도, 4도 정도의 변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S50C 동일한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42개 홀을 가공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가 찍다 보니까 화면이 좀 흔들리고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 4분 정도 걸리니까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고함다 현상이 눈에 보이죠. 완벽하게 쫙 깔립니다. 가로로. 절삭되는 소리가 절삭 부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주 부드럽게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죠, 제가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이 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드릴을 손으로 잡으라고 했을 때 다들 너무 됐습니다. 요걸 첫 번째 하고 써서 가공을 두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 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난 뒤에 썼을 때는 아무나 가서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가공을 하고 난 이후에 100%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저희들 모든 참관인들 그때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제품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물건도 아니고 단순한 원리로 자연 속에서 이 원리를 찾아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검령 재질에 대한 가공 테스트를 했습니다. 먼저 난삭 소재 중인 인바라는 재질을 가지고 엔드밀과 드릴 작업을 해봤습니다. 먼저 88 초경 엔드밀로 절임량은 2mm, 4mm, 6mm까지, 그 다음 회전수는 2000rpm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피드는 800, 맨 오른쪽은 1600mm까지 보내봤습니다. 치입의 상태를 보시면 조건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치입의 깊이, 치입의 두께가 완벽하게 이 조건과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절삭 열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절삭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됐다는 것을 치입의 상태로 보고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절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치입 상태가 이렇게 바짝바짝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 절삭을 해도 완벽하게 절삭이 되더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드릴 작업입니다. 88 초경 드릴입니다. 회전수는 1800, 2000입니다. 그 다음 피드는 900에, 그 다음에 1400까지 올려봤습니다. 1400을 올리니까 치입은 절단은 되지 않았지만, 롱칩은 나왔지만 완벽하게 냉각은 됐고 절삭은 무리 없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그 이상 한계 속도까지 올리니까 사실 드릴 부러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절삭 조건이 아닌가, 난삭 소재에 비해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형상 가공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아마 검령 가공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난삭 소재 중에 하나인 요 소재입니다. HRC가 45에서 48 정도 됩니다. 68 초경 볼 앤드밀을 사용을 했고, 회전수 7000rpm에 피드 2400, 저립 깊이 0.25, 그 다음에 스텝 오버는 0.35로 저희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마키노 GF6 모델에서 10시간 연속 가공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하게 된 목적이 요 조건대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맥시멈 3시간 이내에 공구 수명을 다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연장시켜주고 싶다라고 요청이 와서 해봤습니다. 3시간을 하고 빼봤습니다. 공구를 보니까 완벽히 새거 그대로입니다. 그 3시간 또 더 돌렸습니다. 6시간 돌렸습니다. 공구를 빼봤습니다. 돌렸습니다. 공구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하고 빼봤습니다. 공구가 역시 그대로 A급 상태 유지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건으로는 이 MX5를 사용하게 되면 공구 수명을 없이 계속 사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요 마지막 가공했던 소재와 요 공구는 입구 테이블에 지금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MX5의 종류와 사이즈 선정 방법입니다. 종류는 작은 1호에서부터 가장 큰 10호까지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은 머신센터나 선박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공구가 몇 파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사용하는 절삭유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모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연삭기에서는 사용하는 연삭 휠의 폭이 몇 mm짜리를 쓰느냐, 또는 거기에 사용하는 절삭유량이 토출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필요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